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2기 관련된 설명을 좀 먼저 제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순환 과정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우선 그래서 수업을 아침에 해요. 아침에.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하고요. 우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90분 시험 보고 한 2시간 조금 넘게 강평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세무회계하고 세법하기 아무래도 문제가 많고 배점도 크니까 총 400점 만점이잖아요. 쓰는 게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보면 400점 만점에 잘 아시는 것처럼 회계학 1부, 2부 그리고 세법학 1부 있고 2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점이고 100점, 다 100점, 100점. 그러니까 비중이 세법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 시간 배정에 맞춰서 배점 맞춰서 세무회계하고 세법학 수업을 좀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제한 다음에 좀 더 채점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첨삭도 좀 해드릴 거고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적 공시하고 그리고 출석 순위 뭐 공시 이런 것도 한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면 합격률 한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16년에는 대충 한 대부분 합격률 12에서 13% 정도 돼요. 10명 중에 1명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합격률이 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시자를 기준으로 합격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로 보면 합격률이 더 낮겠죠. 근데 안 보는 사람이 한 1000명 되죠? 정신 빠졌죠? 그래서 많이 안 봐요. 왜냐면 이제 공무원분들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동차 합격은 했는데 이 세법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1차 합격을 해도 세법을 모르고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기타법 좀 알고 몇 개에서 막 비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안 가는 거죠. 가봐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 가서 한 1000명 빠지고 지금 있는 사람 중에 한 12%밖에 합격을 못 해요.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데 점수를 보면 실제 어떻게 되냐면 아마 통계 보셨을 텐데 꽈락률이 일단 엄청 높죠. 특히 제일 높은 꽈락률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기 힘드니까 회계학 2부예요. 말은 회계학인데 실제 세무회계죠. 그래서 꽈락률이 엄청 높아요. 꽈락률이 왜 높은지 이따 저희 변석준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게 보면 회계학은 쉬워요. 조현도 선생님 있지만 많이 어려워요. 원가회계도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특히 회계사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 난이도가 많이 낮아요. 회계학은. 그 때문에 조금만 하면 해요. 이쪽은 오히려 어려워하는 분들이 공무원이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원가회계 공무원분들한테는 산과 같은 거예요. 산과 같은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분들이 꽈락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얼추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다 꽈락이에요. 그래서 한 20 몇 프로밖에 꽈락을 못 넘기는 거고 세법학은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세무에겐 푸는 거지만 세법학은 써야 되는데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사실. 내용 자체도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다 못해요. 그런데 그냥 그럴듯하게 쓰면 그럴듯하게 꽈락을 넘겨요. 살짝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40점 초반 간신히 꽉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많이 써보면 늘어요. 그래서 시험을 많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일단 많이 써버릇하면 좋은 말 많이 쓰고 그렇죠? 비슷하게 쓰다 보면 혹시 알아요? 좋은 일이 있을지?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세무사 시험은 뭐니 뭐니 해도 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세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1차는 세법을 잘 몰라도 사실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차는 세법 없이 세무사 시험을 붙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
세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다 공부 많이 배치를 하고, 물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쪽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일 이 네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국어예요. 국어. 좀 당황스러운가 본데 문제를 못 읽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풀어보니까 출제자가 무슨 의도를 냈는지, 그렇죠?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석하고 마음껏 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읽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또 어떻게 답을 내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학원에서 혼자 막 세법 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2002년에 우리 같이 안진회계법인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제 같이 회사 입사 동기인데 형이에요.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전에 공무원도 강의 많이 하시고 실제 실무 강의 많이 하셨던 변석준 회계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 근래 출제했던 문제를 실제 출제하셨어요. 많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된 거 아, 짜증 나네요. 네, 나한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변, 변석준 회계사님이 실제 많이 출제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문제 보고 욕하고 막 그런 문제 있잖아요. 네,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실제 채점 어떻게 하시는지도 많이 알려드리고 세무회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저희하고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시게 될 변석준 회계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변석준 회계사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요 정도 인원 강의도 해보긴 했었는데 국세청에 뭐 전년도에 진행했던 강의 중에 국세청 이제 조사과 직원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가 요 정도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좁은 공간에 사람을 한 150명 이상 모아 놓으니까 엄청 열기가 느껴져서 이게 앉아 있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이해 뭐 하다가 조금 버벅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방금 그 소개받은 것처럼 그 다음 장표 넘어가야 돼요? 없어? 일단은 최근에 세무사 시험 출제를 좀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채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출제하고 이제 채점하고 이러다 보면 느껴지는 바가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러고 나면 뭐가 나오죠? 채점평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적기는 적어요. 근데 적는데 거기에는 직설적으로 못 적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별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읽고 또 흥분해가지고 막 산인공에 막 이렇게 컴플레인 보내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애돌려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뭐 오늘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 혹시 그 세무 공무원 분들은 안 계시죠?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잠깐만, 없는 걸로 믿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까락률이 보면 어떻습니까? 회계학 2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면 다 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다른 과목들 보면 까락률이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요 해는 조금 예외적이긴 했는데 이때는 이게 높은 이유가 되게 똑똑하신 판사 출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특이한 문제를 한번 내가지고 그때 폭망했는데 그분은 뭐 채점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못 풀었다고 애들이 거의. 그래서 좋아하시긴 하던데 이때 좀 욕을 많이 먹으셨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을 욕할 게 못된 게, 저도 이제는 절대 안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뭐 세사모라든가 뭐 이런 카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첫 출제라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 수험생 반응이.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슬펐게요, 기뻤게요? 기뻤어요. 처음 출제했을 때 기분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이제 10살 이상 되신 차이 나는 교수님들이 보통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내다 보면 전문가로서 이제 자존심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냥 내가 너희들보다 잘 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엄청 어렵게 냈어요 그때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내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점수를 내보는데 그 분포표를 따져봐요. 어떻게 따져보냐면 그 30점 5단계로 나눠보는데 30점짜리면 5단계 나누면 6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제일 최고 득점자가 1등급이라고 치면 뭐 몇 등급까지 나눈 거겠죠. 그걸 따져봐. 근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제가 냈던 문제에 대해서는 1등급. 그러니까 30점짜리면 25점 4점에서 30점 만점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첫해 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까랑류를 제가 어느 해에 제가 들어갔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높이인데 제가 기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내는 거 아니고 일단은 말씀 하나 드리면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제 방향과 관련해서 딱 들어가면 산인공이 이제 출제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과목 출제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걸 요구하냐면 요렇게 뭐 요런 거 아시죠? 정규 분포. 원래는 세상이 공평하면 어떻게 돼요? 딱 대칭형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야 돼요? 50점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저희가 최소 합격시키고자 하는 인원이 600명 정도잖아요. 이렇게 하면 평균 60점 넘는 애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700명, 1000명 막 인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모양을 다른 색깔 없나? 예, 예. 그런 사태를 막으려면 요 모양을 요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요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에 존재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과목에서 공평하게 요 사이에 존재를 하면 대부분 50점 못 넘어. 그러니까 평균 60점 못 넘거든.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 합격 인원만 딱 합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요청을 하긴 하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설명도 했지만은 그 원재원 회계사가 회계학 일부 같은 건 좀 쉬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막 고득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평균이 확 올라가요. 합격한 애들은 실제 공부가 된 애들은. 그리고 요 두 과목도 보면 요즘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까락률도 많이 높긴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 잘해. 그래서 제가 원재원 회계사 강의하는 거 약간 들어봤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원재원 회계사한테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보면 판례 위주라든가 이렇게 약간 제가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야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도 있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점수가 높을 수 있어. 옆에 채점하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가 어때? 불안한 거예요. 뭐가? 600명만 딱 뽑아야 되는데 700명, 1000명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한 소리 듣거든. 그래서 요청하는 게 뭐다? 회계학 2부에서 반드시 이쪽으로 완전 좌편향으로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요. 모델을 훅 떨어뜨리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난이도를 확 높여야겠죠. 난이도 높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이게 계산 문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도 내야겠지만 양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회계 회계학 2부 그 시험지 받아보면 어때요? 16페이지죠. 16페이지. 꽉 채워요. 16페이지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이제 그 출제위원들끼리 이제 문제를 내서 취합해서 이렇게 모으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 넣으면 시험지가 다 자연스럽게 편집이 쫙 돼가지고 몇 페이지 딱 나오거든요. 제가 첫 해 들어갔을 때 다 모아서 탁 내보니까 21페이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 거야 문제를. 그러니까 누가 줄였겠어? 그 출제위원이 딱 4명인데 회계학 2부가 그러니까 한 문제씩 출제하니까 누가 줄였겠어요? 막내인 제가 줄여야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문제를 냈다. 그 다시 줄이려면 답도 고쳐야 되고 막 구성도 다시 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줄였는데도 여러분들 뭐 제 문제는 거의 못 푸셨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소기의 성과를 달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회계학 2부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라고 내는 거야. 떨어져 그러면서 그걸 알고 이제 공부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야. 출제 방향이 뭐다? 회계학 2부는 합격 인원을 조절하는 과목이다라는 게 출제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좀 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제 유해 이순환 과정 그 반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전혀 안 맞게 공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출제한 거 채점을 해보면 풀이도 우리의 방향성을 이해 못하고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많이 안 주어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했는데 채점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채점을 해보면 어떠냐면 아까 제가 그 원전 회계사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수정을 하면 1000명이 시험을 안 보러 온다고 그랬는데 1000명이 시험을 안 보러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채점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6000명, 작년에 6000명 응시했잖아요. 그죠? 6000명 응시했는데 6000명 응시하면 회계학 일부 답안지가 딱 와요. 그럼 거의 6000장 다 있어. 한두 명 아파서 못 오거나 사고 났거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6000명이 다 응시를 해요, 회계학 일부를. 근데 회계학 일부 다음에 회계학 2부 보잖아요. 회계학 2부 답안지 받아보면 5700명 정도 와요. 그러니까 회계학 일부를 보고 300명 정도가 자제라고 집에 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는데 회계학 2부를 보고 나면 그 세법학 1, 2부는 원래 응시 인원이 이제 공무원분들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건 별로 인원이 많지 않거든. 한 거기서 1000명이 확 줄어. 회계학 2부 보고 포기하고 나머지 한 700에서 900명이 집에 가요. 그만큼 이제 회계학 2부가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응시를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오기는 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후 되면 이제 배도 고프고 힘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제대로 내 과목을 응시하기 때문에 5000명 응시로 나와요, 저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회계학 2부니까 보통 작년 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작년이라면 제가 한 5,700에서 5,900장 정도의 채점을 했겠죠. 근데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채점을 제가 어떻게 한다? 제가 낸 문제에 대해서 5,700에서 5,900장을 매겨요. 그럼 그걸 매기면 돈 얘기해서 좀 그런데 돈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채점에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제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6,000장을 매겼다라고 하면 600만 원 받아요. 되게 큰 거 같죠? 한 장에 얼마 주는 거야? 에? 1,000원, 1,000원. 뭐 인형눈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막 생각이 나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채점을 하고 있으면 막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 짜증이 나겠어. 그러니까 잘 써도 이게 기분 좋게 대하기 힘든데 답안지 보면 제가 여기서 모든 사례를 들 수는 없는데 뭐 못 쓴 답안지 사례까지 안 들게요. 근데 좀 똑바로 써야 돼요. 그 글씨를 못 쓰더라도 좀 똑바로 써야 돼. 일단 그거는 이제 그냥 제 심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면 채점을 하다 보면 별의별 답안지가 다 있어요. 아직까지 인상이 남는 답안지는 뭐 그런 건 있는데 여학생인가 봐요. 문제를 안 풀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를 안 풀었으면 그냥 저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써놓은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뭘 써놨냐면 살 10kg 빼기 뭐 이런 거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자기. 답안지에다 나는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그러면서 빠져들어 이게. 계속 보게 돼. 그러니까 한 5페이지, 6페이지를 그걸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읽어보니까 주철이랑 필리핀 놀러 가기 전에 뭐 속옷 사기 뭐 이런 것도 막 적어놓고 그걸 나보고 읽으라고 적은 건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여자야 확실히 뭐 보니까 뭐 그런 답안지도 있는데 그건 정말 인상이 남는데 그거 말고 인상이 남는 답안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보통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출제를 하는데 네 문제를 내잖아요. 그 중에 문제를 다 어렵게 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교수들끼리 의논을 해요. 난이도 상 문제는 너다.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 난이도 상 한 문제 내고 나머지 세 문제 난이도 중이거든요. 또는 중하 그렇게 내요. 난이도 상이 어떤 문제가 전통적으로 난이도 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어려워? 뭐 공부하기 싫어? 법인세. 그죠? 법인세 1번이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제가 처음 출제를 들어갔을 때 냈던 문제도 법인세 1번이었어요. 법인세 1번은 난이도 상인데 제가 몇 번 출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법인세 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잠깐만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도에 뭘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난이도 상이 될 수 없는 세목을 맡았어. 1, 2, 3, 4번 중에. 근데 그 세목이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 있어 하는 세목이에요. 저는 어느 세목이라고 몇 번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근데 교수님들이 그래도 우리 중에 막내니까 네가 난이도 상을 내야 된대. 근데 그 과목은 너무 자신 있어 하는데 애들이. 그럼 낼 수 있는 주제가 한정돼 있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문제 두 개를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1번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주제. 2번 문제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거는 절대 2차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테마가 있었거든 나름대로. 그거를 최대한 문제를 짜내서 만들었어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못 풀 것이다. 이건 절대 푼 사람 실제로 채점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춘 애가 2명인가 나왔어요. 6천 명 중에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2명 나왔어요. 그리고 1번에다가는 뭘 했냐면 열심히 함정을 팠지. 막 그 풀다 보면 욕이 나오게. 저도 이번에 이제 여기 그 뭐지 강의 준비하면서 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냈지?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 먹을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것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근데 2번을 맞춘 애가 있어. 그 문제를 2명이 있는데 제가 그 답안지가 너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2번 맞춘 애 거를 제가 시간도 없는데 그 와중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장에 얼마? 1,000원. 그러면 빨리 매겨야 돼. 열심히 매겨도 그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만 딱 채점실을 열어주거든요. 하루에 8시간 밥 먹고 막 머리 쳐박고 이것만 매기고 있어도 하루에 몇 장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장 못 매겨요. 그거. 한 많이 매기면 한 6, 700장? 그거 얼마 받는 거예요? 8시간 일해서. 6, 70만 원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일당이 6, 70만 원짜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상한 여학생 답안지도 그렇고 이 답안지도 제가 돌려보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뭔가. 근데 중요한 게 그 2명 중에 한 명이 너무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맞췄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만점을 맞았어. 그 문제를. 근데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뭐였다? 다른 문제는 손도 안 댔어. 답안지에 보니까 그거 답만 있어. 그 풀이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진행하게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자신 없어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뭘 자신 있어 하죠? 소득세나 부가세 자신 있어 하죠.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법인세 좀 덜 봐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 골고루 봐야 돼. 또 특히 그 중에 골고루 보는 중에 뭘 많이 봐야 된다? 법인세 2번을 많이 봐야 돼요. 법인세 2번 아이씨 뭐 합병 공부했는데 합병 안 나오고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해? 뭐 분할 나오면 어떡해? 너무 허탈하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소득세에서도 뭐 공부하다가 보면 뭐 근로소득 안에서도 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투입 대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양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문제는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또 그다음 안 하는 게 뭐죠? 법인세 1번이잖아요. 근데 법인세 1번 안 하면 여러분들 못 붙어. 왜? 속세하고 부가세는 다들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되는데 골고루라고 말하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그 3, 4번 편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1, 2번을 좀 더 강조를 줄 거예요. 특히 그중에 2번. 2번이 또 그렇게 문제가 꼬아서 안 나와. 꼬아서 나오기도 힘들어. 왜냐면 2번 뭐 예를 들면 연결납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테마 주로 특수 분야잖아요. 그런 거 꼬아서 내고 싶어도 꼬아서 낼 수가 없어요. 출제할 때. 그럼 뭐야? 되게 단순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몇 문제 안 풀어봐도 그런 거 맞출 수가 있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 아마 그 여기 모르겠습니다. 1차 보신 분들도 제 얘기를 좀 참고해서 꼭 합격하시고 2차 공부를 하실 때 좀 방향성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2차 뭐 유예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겠죠 당연히 여기 계신 저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조금 이런 걸 참고해서 방향성을 잘 잡았어 공부 비중이라든가 답안지 쓰는 요령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 줄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